두 번째 단원입니다. 자,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처음 본 거 아니고 항등식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x 또는 y 또는 k에 대해서 관계없이 항상 주어져 있는 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다라고 했고, 항등식이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 나눗셈에서의 누구랑 같아? 검산식이 항등식의 대표적인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 전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다항식의 나눗셈이었어. 그래서 항등식, 즉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검산식과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라는 내용이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왔던 나머지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있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었다, 우리가? 다항식 나눗셈 할 때 무조건 나누면 안 되고 기억할 게 있었지? 뭐였어? 1차식을 따라 조립제법. 오,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뭐했어? 먹과 나머지를 구했고, 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뭐 있어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중요한 게? 준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중요한 게 뭐야?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였어?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넘어왔었어. 다항식은 뭘 가지고 있다? 차수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더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과 나머지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 요 단원의 내용을 다룰 건데, 자, 1번입니다. 나머지 정리는 그럼 뭐냐? 조립제법이 1차식에서 나눠졌었잖아. 그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먹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조립제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 여러 개의 다항식의 나눗셈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이 나머지 정리가 적용되는 내용은 누구를 나누었을 때? 1차식을 나눌 때 이 나머지 정리가 적용이 돼. 예를 들어서 아직 적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이 있어. 어떤 다항식이 하나 있단 말이야.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 근데 요 다항식을 x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야. 그럼 당연히 3차를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몫이 몇 차일까? 2차겠지. 그러면 뭔가 몫이 생길 거란 말이야. 자, 몫이 뭔가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근데 다른 건 몰라도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가 뭘 거라는 건 알아. 나머지가 뭘로 나와야 돼? 0차면 당연히 뭐겠어? 상수겠지. 아, 나머지는 상수로 나오는 게 맞겠구나. 그럼 이 나머지 정리는 목수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정리의 포인트는 나머지야. 말 그대로 나머지 구할 때 쓰는 게 나머지 정리야. 대신에 나누는 다항식이 반드시 몇 차일 때? 1차일 때.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아니라 우리가 찾을 건 얘라 그랬지. 근데 이거는 나눗셈이 뭐야? 검산식입니다. 검산식은 항등식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은 항상 참이어야 돼. 근데 나는 찾고 싶은 게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오로지 누구만 찾고 싶어? 나머지만 찾을 거야. 그럼 뭐만 하면 우리가 나머지 찾을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연결해서 와야 돼. 미정계수. 그렇지. 나머지 R만 찾고 싶어. 그럼 누가 사라져주면 고마울까? 요 자리가 사라져주면 얘만 남지 않을까? 그러겠지? 그럼 얘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X에다 뭐만 넣어주면 될까? 0? 0이 되게 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려면 얘가 0 되게 하려면 뭘 넣어주면 될까? 그렇지, 2. 그럼 양변에 2를 대입해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빼기 1은 나머지 R하고 서로 같다. 항등식 했잖아, 방금.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계산한 8,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계산한 마이너스 7이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그럼 굳이 세로 나눗셈이라든가 조립제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어떤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나머지 정리고, 그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상수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목 말고 이 나누는 다항식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요 자리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찾는 게 바로 나머지 정리야.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정계수,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찾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 뭐? 계속 비교. 그렇지. 계수 비교법하고 또 하나가 수치 대입. 옳지. 감사. 수치 대입법이야. 수치 대입법. 그러면 결국 나머지 정리는 계수 비교보다는 뭐에 가까운 거야? 수치 대입법. x-2가 0 되게 하는 x는 2라는 수를 대입을 했기 때문에 얘는 계수 비교법보다는 수치 대입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나머지 정리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즉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어떤 x값을 이용해서 나머지 상수만 찾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나머지 정리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면 돼. 이해 되겠어? 자, 그거를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보면, 자, 어떤 다항식 fx가 있을 때 다항식, 자,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니까 우리가 검산식을 이용해서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자, 얘를 몫을 qx라고 넣고 1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 r은 상수이다. 자, 얘는 1차식입니다. 그러면 1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뭐겠다? 상수일 거다. 자, fx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아직 qx는 몇 차인지 모릅니다. 얘는 몫입니다. 뭐? 자, 그랬을 때 이 x-알파가 0이 되게 하는 x는 알파를 양변에 대입을 해. 그러면 자, 등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똑같이 x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q 알파 플러스 r. 그럼 나머지 정리는 어디가 핵심이야? 나머지 찾는 게 1이야. 그럼 결국은 f 알파는 누구만 남게 돼? 우변에 r만 남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정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알파로 나누었을 때 f알파가 뭐하고 같다? 나머지 r과 서로 같다. 자, 그러면 여기는 x-알파 했을 때 x의 계수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두 번째는 x의 계수 그러면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똑같습니다. 먼저 쓸 때는 나눗셈의 검산식을 이용해서 ax 플러스 b로 나누고 그리고 몫을 곱하고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상수가 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왜? 신은 이상해? 자, 여기도 마찬가지 몇 차냐면 1차식이야. 그럼 아까 했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나머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누구를 대입하면 된다. x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 그러면 나머지는 f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뭐로 같다? r과 서로 같다.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변에 있는 시계값은 r만 남겠죠. 상수만. 그래서 자, 우리가 앞쪽에서 나누는 다항식을 뭐라고 하기로 했어? 제수.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피제수라고 하기로 했잖아. 이거를 이제 글로 내용으로 한 번만 더 정리시켜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자, 제수인, 자, 제수는 나누는 다항식입니다. 제수인 누구를 1차식이 뭐가 되는 0이 되게 하는, 자, x의 값을 p제수. 자, 이거는 나누는 다항식이죠. 대입하면 우리가 나머지 상수,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어떤 건지 몰라. fx를 x-2로 나눠. 그럼 당연히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 r이 생길 건데, 그러면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 r은 누구랑 같다? f의 값하고 서로 같다. 이게 나머지야.
자, 그러면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것 중에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직접 나누는 방법과 조립제법이 있었고 나머지 정리가 있는데 이 나머지 정리에 직접 세로로 나누는 것과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하고 차이점이 있어. 직접 나누거나 조립제법은 똑같은 1차식으로 나누더라도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었으면 나머지 정리는 몫은 못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뭐는 구할 수 있다고? 나머지만 구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 그래서 자, 직접 나누는 것과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를 세 가지를 구분해서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자, 직접 나눗셈은 여기서 직접 나눗셈은 세로 나눗셈이다. 자, 직접 나눗셈은 모든 종류의 다항식의 나눗셈에 쓸 수 있어. 꼭 1차만 나누는 게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눌 때도 쓸 수 있고 1차로 나눌 때도 나눌 수 있고. 목과 나머지를 둘 다 구할 수 있어. 이게 직접 나눗셈입니다. 직접 나눗셈은 세로 나눗셈을 말하고 있고, 자, 조립제법은 모든 다항식으로 나눌 때는 사용할 수는 없고, 조립제법은 목과 나머지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어떤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만 제한이 됩니다.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 공통수학 원을 수업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고비가 오는 단원이 하나가 있어. 그 고비가 오는 첫 번째 오는 고비가 어디냐면 여기야. 이 나머지 정리가 한 번은 고비가 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시기가 한 번 와. 근데 요 고비만 잘 넘어가잖아. 그러면 인수분해 나오고 2차 방정식 나오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또 재밌게 잘 배워. 그러다가 2차 함수에서 또 한 번의 고비가 와. 그런 고비들이 한 3번 정도 올 거야. 공통수학 원을 하면서. 더 여러 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개념 테스트 매번 개념 테스트 볼 때마다 고비가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단원평가 볼 때마다 고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매 시간마다 고비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어차피 언젠가는 내가 부딪혀야 될 때가 여기 공통수학 원이야. 언젠가는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내년 해야 될 거고 내년 안 하면 3학년 때 가서 해야 될 거고 3학년 때 하면 고등학교 가서 해야 돼. 그럼 그때 가면 더 힘들어 이제.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가 조금 당겨져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공통수학 원을 접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 근데 이 고비가 한 3번 정도, 최소 3번은 와. 그 첫 번째 고비가 여기야. 2단원이야, 2단원. 진짜로. 할 때마다 공통점으로 느끼는 건데, 요 단원이야. 해도 잘 모르겠고, 들으면 알겠는데, 하면 안 되는 데가 나머지 정리인 것 같고, 그래, 다들. 그러니까 여기서 고비가 한번 오는데, 이겨내봐봐. 넘어가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재밌게 배워지니까 또 수월하게 넘어가. 잘 버텨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나머지 정리입니다. 조립제법은 똑같은 1차식으로 나누어도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같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더라도 여기는 나머지만 구하는데 신경을 쓸 거야. 나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핵심은. 다항식은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조립제법과 구분되는 점은 조립제법은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하지만 얘는 나머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구할 수 있으면 나누는 다항식이 2차식이야. 근데 요 2차식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나머지 정리로 돌려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럼 지금 다 어디서 넘어와? 항등식 배웠죠?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배우는 거 수치대입법 배웠죠? 그걸 넘어온 게 지금 나머지 정리니까 항등식에서 수치대입법 중에서 그 중에 일부분이 나머지 정리하고 연결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자, 넘어가서 3번은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x를 x-a분의 b와 ax-b로 나눈 나머지는 같아. 그렇다면 몫은 뭐냐? 이거지. 똑같은 24를 나누더라도 8하고 3으로 8 곱하기 3 하는 거하고 이거. 24를 25로 할게. 예를 들어서 25를 6으로 나눠. 그럼 몫은 4고 나머지는 1이란 말이야. 근데 8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고, 아니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이야. 어쨌든 나누는 다항식은 다르더라도 이 자리가 지금 둘 다 곱해서 얼마가 되는 자리야 사실은? 24가 되는 자리야. 근데 뭘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같지만 뭘로 나누냐에 따라서 나누는 식이 어떤 모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몫은 당연히 바뀌는 게 당연하겠지. 근데 나머지는 같지만 x-ab로 나누냐 a분의 b로 나누냐 axb로 나누냐 분명히 나누는 다항식은 다릅니다. x-a분의 b는 x의 계수가 1인 다항식인 거고 1차식인 거고 ax-b는 x의 계수가 1이 아닌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러니까 나머지는 설사 같더라도 몫은 당연히 다른 게 맞지. 그죠? 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적어보면 자, 나누는 다항식 똑같은 fx는 x-a분의 b로 나눠. 그러면 몫은 똑같이 qx고 나머지는 r 상수입니다. 요때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 r의 값은 누구랑 같냐면 x에다가 a분의 b, 즉 요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해서 만든 a분의 b가 fa분의 b가 나머지, 이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한 번 더 적으면 얘는 나누어지는 다항식 피제수, 얘는 나누는 다항식 오 나머지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자, 근데 요에 똑같은 fx야. 같은 fx인데 이번에는 누구로 나눌 거냐면 ax-b로 나눈 걸 하고 싶어. 그럼 자, 여기가 ax-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누구를 이용해서 어차피 첫 번째 위에서 준 fx나 아래에서 쓰는 fx는 같은 fx를 모양이 바뀐 1차식으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 x-a분의 b에다가 누구만큼 a에다가 q를 곱해서 나머지 r로.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ax-b로 나누었을 때 나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x-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qx하고 나머지만 알고 있어. 그래서 변형시킨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이죠? 여기 a분의 1로 딱 뺄게. 자, a분의 1만큼으로 빼. 그럼 a분의 1로 묶으면 자, 여기 있는 x-a분의 b가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ax-b로 바뀌고 qx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x-b로 나누었을 때 몫이기 때문에 a분의 1이랑 누구랑 곱해줘야 돼? qx랑 곱하고 나머지 r이 되는 거지. 그러면 fx를 ax-b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고 나머지. 그래서 봐봐. 자, 나누는 식의 모양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식은 x-a분의 b에서 ax-b로 바뀌었지만 자, 바뀌었어. 그러면서 몫이 바뀌죠. qx에서 뭘로 바뀌게 돼? a분의 1배만큼 바뀌지. 근데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나머지는 서로 같아졌어. 나머지는 그대로 같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자, x-3분의 2로 나눴어. 어떤 식을. 자, 예를 들어서 표현을 바꿔서 써주면 이거야. 예를 들면 헷갈리면 자, fx를 x-3분의 2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qx고 나머지 r이란 얘기야. 근데 문제는 3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fx가 지금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fx를 알고 있을 때라고 모르고 있을 때라고. 몰라. fx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만들기 위해서 3x-2가 되려면 어느 쪽을 보면 되냐면 이렇게 상수항 쪽을 봐. 얼마로 묶어주면 돼? 3분의 1로 묶어줘.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자 3분의 1로 묶으면 여기가 3x- 하고 여기가 뭘로 바뀌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가 돼? r. 그럼 결국 이거네 3x-2로 나누면 자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요 자리가 바로 몫이죠. 여기가 뭐가 돼? 나누는 다항식이 되기 때문에 몫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그럼 나머지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누구만? 몫만 처음에 주어져 있는 몫에 대해서 몇 배 해주면 돼? 3분의 1배 해주면 되지. 됐을까? 어디를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있잖아. 요 줄 지우고 지울 수 있으면 지우개로 지우고 화이트 필요한 사람 말하고 줄게. 응? 한 줄 제일 처음에 적었던 거. 자, 그래서 정리시키면 외우라고? 외워? 자, 이거야. ax-b로 나눈 몫과 자, x-a분의 b로 나눈 몫의 관계를 적어주면 이거야. 얘로 가면 몫은 ab가 될 거고 반대로는 a분의 1배 누구로? x-a분의 b로 나눈 몫 하고 비교하면 이유는 자, 그래서 x-a분의 b로 나눈 몫이 q라면 몫이 qx라면 요때 나눈 몫은 a분의 1 곱하기 qx가 되는 거. 자, 요렇게 정리해 놓으면 조금 더 나중에 문제 풀 때 금방 찾을 거야. 찾기 쉬울 거야. 이건 이따가 문제 풀면서 교재 있는 문제 센으로 보면서 문제 설명하면서 보여줄게. 일단 적어는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내용 자체도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제 뭘 기억해놔 이렇게 얘를 좀 생각해 놓고 알았지?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러면 2번 문제에서 나머지 정리는 재수가 자 2차 이상의 다항식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정리는 몇 차에서만 1차에서만 쓰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나누는 다항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각각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있는 경우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 얘를 이용해서 fx1을 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정리는 몇 차식에서만 쓸 수 있다. 1차식. 몇 차식으로 나눈 때만 쓸 수 있다. 1차식. 1차식으로. 근데 나누는 다항식이 지금 저기서는 몇 차로 주어져 있어? 2차로 되어 있죠? 2차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저 2차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돼요. 돼. 저렇게 나누는 다항식이 2차식이지만 저 2차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이라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좀 꽉 잡아. 알았지? 꽉 잡아 범서가. 멍 하면 안 돼. 자,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해줄게. 왜냐하면 나머지 찾으라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찾는 거는 문제 잘 안 줘. 지금 몇 번에서 4번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이라고? 나누는 다항식이 2차식인데 걔네들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다고? 나머지 정리를 갖다가 쓸 수 있다고 말했지? 검산식은 항등식이고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의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결국 나머지 정리는 수치대입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예?
자, 적어보면 이거라고. 자, fx가 어떤 건지는 몰라. 근데 fx를 누구로 나누었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어. 근데 fx가 뭔지 모르니까 목도 사실은 몰라.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도 우리는 구할 수 없을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뭘 원해? 나머지를 원해. 예? 문제는 나머지를 원해. 그럼 자, 생각하자. 몇 차로 나눠 지금? 2차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몇 차야 될까? 1차. 그래, 1차. 아니면 상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상수가 될 수도 있고 1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폭넓게 써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차로? 1차로 쓰는 거야. 자, 얘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뭐가 돼? 나머지 자리야. 그럼 자, 나머지 구하려고 하니까 나머지를 뭘로 놨어? ax 플러스 b로 놨죠? 그럼 우리는 뭘 찾아주면 돼? a하고 b. 이렇게 어떤 다항식에서 계수가 미지수로 되어 있는 거를 무슨 계수? 미정계수. 그렇지, 미정계수. 그럼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뭐였어? 두 가지. 계수 비교랑 수치 대입법. 근데 fx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계수 비교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라고? 수치 대입법. 근데 그 수치 대입법 쓰려고 보니까 그럼 여기는 뭘 갖다 쓰라고 말했지? 나머지 정리는 수치 대입법하고 관련된 거라고. 그러면 자 보니까 여기 써졌잖아. 2차 식이 뭘로 인수분해 된다?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 그러면 얘를 뭐 해주라고? 2차 식을 인수분해 하시라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qx야 ax 플러스 b야. ax 플러스 b야. 그러면 a하고 b를 찾아야 돼. 그럼 a하고 b 찾기 위해서 보니까 문제가 뭐뭐 나와 있어요. 써졌지. 이제 이게 첫 번째였고 인수분해 했어. 자, 1번 인수분해 됐죠. 근데 문제 뭐라고 또 되어 있냐. 이 각각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있어. 여기 써졌잖아. 이렇게. 이게 두 번째야. 이게 두 번째 갖다 쓸 거야.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뭐해? 미정계수가 뭐라 했어? 수치 대입법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했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하는 게 결국은 나머지 정리였다고. 그러면 몫이 뭔지 모르지만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이 누구누구 있어? 2라고. 2. 이게 바로 수치 대입법이야.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다? 이게 수치 대입이야. 수치 대입법 이럴 때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양변의 항등식이니까 대입하면 좌변은 f1이죠. 근데 우변은 x-1에다가 x에다 1 대입하면 뭐 돼버려? 0 돼버리겠지.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누구 남아? a 더하기 누가 돼? b. 근데 f1의 값 주어져 있죠. 얼마로? 2. 자, 미정계수야. 미지수가 2개야. 방정식 2개 필요해. 그래서 2도 대입해. 좌변도 f2 대입해. 그럼 x에다 2 대입해. 그럼 2 대입하니까 여기는 0 됐어. 그러면 2a 플러스 b만 남겠죠, 우변은. 근데 f의 값이 얼마라고 됐냐? 3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해? 연방 들어가면 되지. 빼니까 a는 1, b는 1.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 rx는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미정계수 a하고 b의 값 구했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는 누구가 된다? x 플러스 얼마? 1. 얘가 나머지야. 그래서 꼭 상수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1차식으로 되는데 미정계수가 2개면 찾을 수 있는 x값들을 줄 수밖에는 없어. 안 주고는 찾으라고 주겠지. 찾지 말라고 하겠어. 찾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을 주지 못 찾는 애들을 안 준다고. 그래서 그 공통수학 원 들어가면서부터는 문제를 좀 쪼개서 어떤 말이 들어있는지 뭘 갖다 써야 되는지. 근데 생뚱맞게 가져오는 게 아니야. 지금 나머지 정리하는데 이차함수 가져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 항상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라고? 개념, 성질, 공식 이런 거 반드시 제대로 해놓으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인수라는 게 뭐였어? 소인수분해에서도 인수가 나왔고, 그러니까 숫자들끼리 고백꼴로 바꾸면 소인수분해, 다항식끼리 고백꼴로 바꾸면 인수분해 했죠? 근데 그 인수의 뜻이 뭐라 했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우리가 인수라고 한다 그랬어. 근데 그거를 약수를 뭐라고 바꿀 뿐이야? 인수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있겠지만 다항식도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다항식에서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인수라고 해.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뭐야? 인수분했을 때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다항식을 얘랑 얘 곱으로 써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란 얘기야? 이 다항식을 나눌 때 이거지. 24는 4 곱하기 6과 같은 거야. 그러면 4가 뭐가 돼? 약수고 인수인 거잖아. 6이 약수고 인수인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은 요 2차식에 뭐가 돼? 약수가 되고 인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뭐냐? 결국은 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가 뭘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얘가 약수잖아. 그럼 당연히 나머지가 뭐겠어? 나머지 당연히 0이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다항식들을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해. 그래서 이제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 자,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넘어와. 나머지 정리에서 넘어오는데 특이하게 나머지가 뭐가 되게 하는 0이 될 때의 1차식을 뭐라고 하자? 인수라고 하자. 이걸 인수 정리라고 해. 방금 1차식으로 나눴잖아. 나머지 정리해서. 근데 그 나머지 나눌 때 상수라고 했잖아. 근데 특이하게 그 상수가 뭘로 바뀔 뿐이야. 그냥 0으로 바뀌어. 그러면 그 나누는 다항식 1차를 뭐라고 하자? 인수라고 하자. 다항식 fx에. 그게 바로 인수 정리입니다. 동서가 들었어? 자, 적게. 자, x에 대한 다항식. 이제 한숨 쉬면서 콧바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제 점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고비가 한번 온다고 아까 말했지? 자, F알파는 0이야. 다시 말하면 자, F알파가 0이란 얘기는 이건 나머지 정리해서 X에다가 알파를 대입했더니 나머지가 0이 됐단 얘기. 자, 이건 나머지가 0입니다. 요 말은 나머지가 얼마가 됐을 때야? 0이 되었을 때 요 fx를 뭘로?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니까 살짝 위에 나머지 정리 쓰면 이거야. fx를 x-알파로 나눴어. 그리고 qx 그리고 r인데 얘가 지금 뭐가 된 거라고? 0이 됐단 얘기야. 0. 자, 그 말은 곧 무슨 말과 같다? fx를 x-알파로 나누면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fx는 x-알파 곱하기 qx 몽만 나오게 되는 거지. 나머지 비오는 상수항이 0이다. 자, 요 인수라는 말 때문에 그럼 결국은 나머지가 0이 됐다. fx는 그럼 뭐냐? x-알파와 qx라고는 목과의 고백꼴로 됐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쓰인 x-알파는 누구의 인수이다? fx의 인수이다. 나누어 떨어지게 했으니까 약수야, 약수.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하면 약수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요 인수정리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뭐다? 이 인수정리는 이제 어디다 갖다 써야 되냐면 앞으로 쓰겠지만 인수는 어떤 1차식이 다항식 fx의 인수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줘. 다시 말하면 저 x-알파라고 하는 저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인수정리야.
확인시켜 주는 게 인수 정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x-알파로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자, 4차식이네. 인수정리 이용해서 하래. 그러면 4차식이니까 봐봐. 2차식은 인수가 몇 개로 보여? 몇 개 나왔어? 인수분해하면. 1차식 몇 개? 2개 나왔죠? 그럼 3차면 당연히 1차식이 몇 개 만들어져? 3개. 4차니까 몇 개? 4개를 생각하고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여기까지 하고 시계. 자, 얘를 인수정리 이용해서 쓸 거야. 그래서 1차식 4개로 쓸 거야. 알파, 베타. 자, 이거는 감마라고 읽고 얘는 델타라고 할 거야. 썼냐 혹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썼어 안 썼어? 안 썼으면 A, B, C, D로 바꿔도 상관없어서. 감마, 델타. 아니면 이거 쓰는 거 어려우면 그냥 A, B, C, D로 바꿔서 써도 됩니다. 그러면 자,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수 보이잖아. 요 상수는 우변에 있는 요 상수항끼리의 곱하고 서로 어때? 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2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감마하고 델타 쓰는 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게. 그러면 결국은 여기 써진 A, B, C, D라고 하는 애는 누구의 약수일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가 될 수 있겠지. 무슨 말이야?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가 될 수 있다. 요런 의미라고 지금이. 자, 그러면 x에다 우리가 이제 뭐 해보자. 1 요런 애들 대입해보는 거야. 1. 그러면 좌변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러니까 얼마가 됐어? 0. 그러면 하나 찾았네. 인수 하나. 그러면 자 요렇게 쓸 수 있겠네.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자 여기 아무거나 갖다 쓰게 x가 1이니까 a에다가 1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 하나 될 거고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서 직접 나누거나 조립제법 이용하거나 밑에다 쓸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게 2차항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2차항은 0 써야 되고 1차 상수항 적고 자 조립제법 해봅니다. x는 1로 1 곱해서 올라가지 내려서 더하고 올라가서 곱하고 내려오면서 더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그러면 자 얘가 나머지야. 그럼 나머지 여기가 나눠 떨어졌네. 그러면 몫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그럼 자 이제 누구를 얘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지. 그럼 자 이번에는 요렇게 해볼게. 또 하나 조립제법 이용해서 x에다가 이제 얼마 넣어볼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넣어볼까? 2 넣어봅니다. 그럼 1 1은 2 더해서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0 됐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식은 x 마이너스 a 하나 찾았고 p 하나 찾았네. 여기 이 자리 p 들어가는 여기 p 하나 찾았죠. x 마이너스 2 곱하기 조립제법 하는 방법 기억나지? 그 다음에 2차. 자 여기서는 0 되는 x값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1로 바뀌었으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런 애들 들어가 볼 건데 대입이 될까?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더해서 2분의 1 이런 거 넣어도 안 돼. 넣어봤자 여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대입했을 때 0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더 이상 조립제법 갖다 쓸 수가 없어. 그럼 여기는 끝이야. 그럼 결국은 누구누구가 여기서 이 4차 다항식에서는 x-1과 x-2와 여기가 요 다항식의 인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 자, 1차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꼴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였잖아.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인수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인수분해.
근데 그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어. 대입해서 직접 찾는 방법이 있고, 대입해서 못 찾겠으면 저렇게 조립제법 가져다 쓸 건데, 이렇게 0대기 하는 x값 찾는 방법은 다다음 시간에 따로 배울 거야. 넣어서 찾아보는 방법은. 됐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쉬게.